그럼 우리는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냐?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건 간에 어떤 전공을 하시건 간에 4차 산업혁명 시대 그거는 사라질 직업군이야 뭐 생겨날 직업군이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간 낭비예요. 오히려 거기서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 밸류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거죠. 네, 구글 코리아에서 지금 뭐 세바시 최고 인기 강연자라고 해도 무색한 조용민 매니저를 한번 첫 번째 손님으로 모셔봤습니다. 네. 인사드리죠. 안녕하세요. 여기군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딱 이 썸네일로 되게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조용민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사실 유튜브에게는 되게 큰 어떤 뭐랄까 트래픽 증가나 네, 사업 네. 기회가 확장되는 네네. 그렇죠. 다른 분들은 다 죽어가는데 유튜브만 이렇게 막 그렇죠. 살아 움직이고 막 대세가 돼가고 더 네. 확고해지고 있다. 아, 그렇죠. 디지털 플랫폼 자체가 조금 트래픽 관점에서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튜브도 인게이지, 그러니까 집중도 측면에서도 2배가 올라갔다든지 뭐 몇 가지 지표들이 보이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한 잠재력이 있었던 것을 새로 발견하는 기회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좀 이런 효과들은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산업 전반에서. 예.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싶은 그런 욕구들도 많으신데 어떻게 좀 많이 답답하실 텐데 조금만 참으면 오프라인 그 진짜 사람 대 사람 만남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네. 예. 정말 그건 우리가 정말 바라는 저희 세바시 지금 강연 올해 딱 한 번 하고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무관객 녹화로 지금 이 스튜디오 저희 이 스튜디오에 갇혀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최근의 강연들은 여기서 제작이 되고. 근데 얼마 전에 그 양준일님 너무 유명한 네, 그 영상, 양준일 씨. 네, 저도 봤는데 근데 확실히 좀 다르지 않아요, 대표님? 네. 그 약간 청중이 있는 데서 했으면 막 흥분도 되고 막 되게 좀... 아마 양준일 씨 제작할 때 오픈 강연에 네네네. 평소한 대로 했었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엄청난 분들이 오셔서 좋아하는데 입장 시켜달라. 원래 이 공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조용히 왔다 가셨고요. 역대급이었을 텐데. 공개하자마자 27시간 만에 100만 조회를 기록했습니다. 27시간. 강연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뭐 예능이 아니니까 100만 조회 이렇게 팍팍 우리 이제 유재석이 아니니까 네네네. 어렵거든요. 그 기존의 기록은 27일 만에 100만 조회 기록이 누구시죠?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아, 교수님. 그전 기록은 이국종 교수였는데 이국종 교수님 걸 김경일 교수님이 깼는데 그걸 단 이틀 만에 양준일 씨가 깼죠. 27시간 만에요? 27시간 만에. 와, 대박이다. 저는 세바시 그냥 1일 세바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그 장학재단 친구들도 그렇고 아무튼 구독, 좋아요 하시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은 지금 말씀드렸었던 그런 컨텐츠들도 보실 수 있고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여기 어떤 질문이 하셨는데 개발자인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개발자는 그러고 아닙니다. 아무리 100만 조회수를 기록한 강연자라고 해도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구글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예. 어떤 일을 하냐면요. 저희는 중견 성장 기업들 그리고 여러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 디지털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컨설턴시를 제공을 해서 뭐 마케팅 플랫폼,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마케팅 솔루션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그들의 비즈니스를 좀 더 퀀텀 점프 시켜드릴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는 팀에서 같이 팀원분들을 모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제가 본인은 아닙니다만 이제 세바시 PD로서 우리 조용민 강연자, 조용민 매니저를 알기로는 사실은 국내 2018년, 2017년 국내 모든 기업들이 요구하는 특강 강사입니다. 그리고 뭐 들리는 바로는 대학생들이 닮고 싶은 롤 모델 네. 탑 10에 오르면 좋겠네요. 네. 정말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만. 질문들 많이 주시고 있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답게 좀 큰 범위에서의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뭐 OG, IT, AI, AR, 데이터 사이언스 등 기술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서비스 그리고 기술 분야를 이끌어갈 이 메가 트렌드 기술은 뭘까? 구글러로서 네. 어떤 생각이 있을지, 이 네. IT 쪽 산업을 어떤 기술들이 좀 주목받게 될지 이것에 대해서 좀 묻는 네. 질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히스토리랑 섞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그거 정의를 내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저도 뭔지 몰라요. 근데 뭐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그리고 교수님들이 많이 정의를 내려주셨죠.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바라보는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이 이렇게 막 창발을 갑자기 하게 됐거든요. 아시다시피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여러 테마들이 있죠. 커그니티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갑자기 2010년 중후반부터 이렇게 창발을 하게 됐냐를 보시면은 메가 트렌드를 좀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빅데이터라는 개념은 원래 되게 오래된 개념이고요. AI라는 개념은 1920년대부터 얘기가 됐었는데요. 이게 실제로 밸류를 만들어내는 거가 요새인 거죠. 왜 그러냐면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빅데이터라고 해도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라우트가 몇 개 없었어요. 우리가 서베이 하려면 예전에 어떻게 했죠? 설문조사 하려면 명동시민 100명에게 물어봐야 되고 아니면 전화해야 되고 이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에다가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그 흔적들만 해도 그냥 엄청난 데이터로 하루에 150회 막 터치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는 라우트가 많이 생긴 거 하나랑 AI는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또 중요한 게 뭐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발전한 거냐면 개념은 원래 있었어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발전한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원래 개념 자체는 사람의 뉴럴 그 구조 자체를 프로그래밍화 하면은 사람과 같이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원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개발자의 역량들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개발 프로그램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이게 삼박자가 맞으니까 그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을 사람의 힘이 아닌 기계 힘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사이트가 또 도출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메가 트렌드라고 하면은 어떻게 데이터를 읽을 거냐, 데이터 리터러시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밸류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또 질문을 제가 발대식 때도 한번 들은 것 같은데 IT 산업은 뭐 앞으로도 블루오션일까요? 뭐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한 뭐 몇십 년 전으로 가요. 그랬을 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선조들이 몇십 년 전의 선조들이 어떤 질문을 한 거랑 똑같냐면은 전기가 발명이 됐을 때 전기를 만드는 거 있죠. 발전 산업 미국에서 이제 만들었죠. JP 모건이 투자해서 뭐 에디슨이 뭐 회사 만들고 그때 전기를 만드는 산업이 앞으로 뭐 블루오션일까요? 레드오션일까요? 이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IT 산업은 산업으로 구분지으실 부분이 아니고요. 이거를 도구가 하나 생긴 거예요. 자동차 같은 도구가 하나 생긴 거고 컴퓨팅 할 수 있는 뭔가 도구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토대가 되는 거예요. 네, 토대. 블루오션, 레드오션의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IT 없이는 전 산업에서 뭔가 굴러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다 사실은 그런 토대, 네. 전기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라는 말씀. 예. 근데 이제 진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의 그 관심 질문은 뭐냐면 네네. 산업이 그렇게 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기술인데 그럼 우리는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냐? 이게 앞으로 우리가 네네네. 사회에 진출해서 이 사회의 어떤 일꾼 네. 업을 행하게 될 텐데 그때 가장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네네. 이한별, 심지현, 최수민, 홍성연, 안서연 양이 질문해줬습니다. 제가 중간에 훅 하고 하나 말씀드린 단어가 있는데요.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있죠.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되게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는 능력? 그 역량이라 하면 뭐 여러분들한테 코딩을 배우셔라 아니면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셔라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되셔라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떤 신호, 어떤 시그널, 징표, 징후 아니면은 뭔가 흔적들을 가지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역량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식당을 하나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뭐 하시는데 식당을 하나 뭐 차리시는 겁니다. 스타트업도 될 수 있죠. 식당도. 식당을 하나 차리셔야 되는데 이거를 마케팅 이벤트를 하시는 거예요. 혹은 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 이벤트를 하셔야 되는데 구청에 가서 어느 지역의 그 거리에서 1시간 동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할당받았어요. 시간은 우리 보고 정하래요. 구청에서 1시간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느 블럭에서 할 것이며 어느 시간을 정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냥 막 정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유동인구도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집대성해서 그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정보를 모으는 창구들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필요한 거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때 데이터 리터러시, 그러니까 옆에 모든 어떤 정보라든지 자원들을 자기 무기로 쓸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그 문제 해결 능력, 이거를 키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맞는 이야기인 게 네. 사실 PD라는, 제가 이제 업이 PD니까 예전에 PD로서의 역량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 맥락을 좀 잘 읽어내는 능력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저처럼 강연을 만든다면 그 강연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지, 외모는 괜찮은지, 이런 능력이 사실은 중시됐었는데 지금 정말 데이터 리터러시 같은 능력,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제 어필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관심사 속에 이 이야기가 포함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뭐 실제로 데이터를 더 많이 보거든요. 제가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이 대학생들이 앞으로 시대에 갖춰야 역량이라는 게 데이터 리터러시 중심의 그런 것이라는 게 좀 아주 소경이 가고요. 또 이어지는 질문은, 그래 IT 쪽이나 이과나 이공계 뭐 마케팅을 한다든가 경영 쪽 알겠다. 근데 좀 이것과 무관한 전공을 갖고 있는 지금 청년 대학생들, 문과라고 이렇게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데 뭐 디자인, 예술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합니다. 어떤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이제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IT라는 거는요,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패션을 하시건가, 뭐 아니면 외식업을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뭐 스타트업, 데이터 분석 기업을 차리시건 간에 IT는 그냥 하나의 도구로서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제가 돌체앤가바나라는 이런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요? 돌잔치의 가바니, 돌잔치 가바니, 돌잔치의 가바니라는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에서 2016년에 그 핸드백 패션쇼 했었거든요. 그 동영상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그때 대부분 돌잔치의 가바니라는 그 엄청난 돌체앤가바나라는 브랜드는 최고의 탑 모델을 씁니다. 근데 핸드백 누가 들고 나왔냐면은 모두가 이제 막 지지 하디드가 들고 나오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드론이 갑자기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들이 드론이 이렇게 그냥 공중에서 떠서 이렇게 핸드백을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거든요. 옆에 패션쇼장에 있었던 분들 뭐 다 오고, 그 패션위크에서 완전 초집중이 됐었던 장면인데, 자 그러면은 옆에 브랜드에서 여전히 모델을 쓴 브랜드는 이제 약간 그 방문자 수가 줄은 거죠. 우리 속된 말로 유튜브에서 따지면. 자, 이거는 패션 디자이너도 그런 의사결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IT 막 코딩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굴러가고 있는 트렌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세비하게 듣고, 아까 그 대표님도 강연자를 섭외하시거나 할 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구글 트렌드 분석해서 강연자 이름을 넣었을 때 이 국가, 동남아 국가 아니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 이 강연자가 검색률이 높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면서 이제 섭외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패션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건 간에 어떤 전공을 하시건 간에 그게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그거는 사라질 직업군이야, 뭐 생겨날 직업군이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간 낭비예요. 오히려 그런 직업군 리스트업 하는 건 시간 낭비고, 거기서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 밸류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거죠. 또 특별히 또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질문이 많았다고. 네네네.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복지 음. 융합에 대한 전망은 어떠신지 이런 질문을 김진우 씨, 신민경 씨, 네. 김유리 학생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 기술이 어떤 뭐랄까요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음. 뭐 공적 가치, 네네. 사회복지의 가치 이런 것들을 구현해내는 세상이 앞으로 사실은 더 오겠죠. 그렇죠. 그 요새 제가 그 대기업 우리나라 그룹사 회장님을 지금 세 번 뵀죠. 세 명. 한 분을 세 번 뵀는데. 그럼 그렇군요. 네네. 친해졌네요. 친하진 않습니다. 예, 아무튼 네, 그냥 한번 이렇게 인사드릴 때 제가 90도로 인사하면서 아무튼 친해지고 싶었는데 별로 안 친해졌고요. 그러니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사회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대두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거를 실제 KPI화해서 관리를 하시려는 회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누군지 알겠네요. 예, 제가 너무 이제 존경하고 그리고 대표님께도 여쭤본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식으로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뭐 이렇게. 네, 그렇죠. 부분이 뭐 있죠. 요금제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기름도 하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민도라고 하죠. 우리 사람들의 어떤 개념이 확장되고 성숙해질수록 사회복지라는 인더스트리는 굉장히 더 많이 사람들이 찾을 거고요. 서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검색어를 보면은 NGO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색 트래픽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거를 아까 돌잔치에 가봤니 패션쇼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혹시 버벌이라는 럭셔리 브랜드에서 온라인 매출이 60%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 티셔츠를 하나 런칭을 할 때 온라인에서 먼저 해보고 테스팅 베드로 쓰시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니세프라든지 뭐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저희랑 같이 일해요. 저희 팀이 막 미팅도 같이 하고 굿네이버스라든지 회장님도 저희가 이제 모시려고 하고 있고 이거를 IT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를 잘 하시는 NGO 사회복지 분야가 앞으로 되게 스마트하게 사회복지도 잘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쩌면 궁금해하는 질문들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글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고 앞으로 좀 몸담을 회사 같은 것에 대한 이런 고민이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구글 코리아나 구글에 들어가고 싶은. 네네. 저도 들어가고 싶네요. 네. 자주 오셨잖아요. 네네. 뭐 아주 간단합니다. 구글이 요구하는 인재의 자질은 무엇인가요? 라고 오늘 지금 채팅창에도 이 질문을 많이 던져주셨네요. 네. 구글의 인재상 간단하게 먼저 소개하고 들어가죠. 근데 저는 요거 질문 답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글러들 중에서 제가 같이 모시고 일한 팀원분들 포함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구글러들 글로벌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친구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분들 다 포함해서 구글에 입사하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너무너무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가수가 되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악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면 되죠? 그림 그릴 능력을 막 키우시면 됩니다. 그림 기술들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래를 부르고 싶냐, 뭘 하고 싶냐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구글이란 거는 뭐냐면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YG에 들어갈까 JYP에 들어갈까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구글은. 그래서 데이터를 막 뜯어보고 이리저리 뜯어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는 여러분들의 도구가 될 거예요. 저쪽 들어가서 커머스 데이터를 막 뜯어보고 싶어. 그러면 아마존에 들어가셔서 그걸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회사가 방점이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난 YG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면 YG가 잠깐 뭔가 사회적인 이슈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랬죠. 실제로 그랬나요? 예.
뭐 그랬었죠. 그러면 본인도 흔들려 버립니다. 앨범을 못 내게 되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구글의 인재상이 궁금하신 거는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가 어떤 사람을 뽑을까에서의 어떤 궁금증으로 이게 반로가 되시는 게 중요하지, 거기 들어가시려고 그 인재상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궁합이 맞는 조직에 들어가시는 게 제일 행복한 상황이에요.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채용을 다 끝내셔서 예, 저희 조금 더 뽑고 있습니다. 근데 궁합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는 뭐 구글리니스, 구글스러움,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업무 관련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너무 진부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젊은 꼰대를 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서 그분들을 이제 필터링합니다. 젊은 꼰대. 네, 젊은 저희가 꼰대는 보는 어떤 거예요. 사람들입니까? 이거는 저랑 저희 상무님이나 뭐 저희 쪽의 기준이긴 한데 오픈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되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 네네네, 그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꼰대는 생물학적 나이가 조금 지긋이 있으신 분들이 꼰대가 되기 좋잖아요. 저죠. 그래서 왜냐하면 성공 방정식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성공 방정식이 있거든요. 성공을 계속 해오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가 생기는 거는 저는 또 자연스럽다라고 봅니다. 그분들 얘기는 꼰대가 얘기할 때 그냥 좋은 것만 딱 들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쭈쭈 해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젊은 꼰대는 본인이 했었던 성공 체험이 되게 협소한데 거기서 막 방정식을 만들어서 프레임에 갇혀버려서 피드백을 드려도 잘 안 움직이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뉴인한지, 되게 진정성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니면 문제 해결을 여쭤보기도 할 때 모르시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괜한 그 경험을 만들어내시다가 저희가 좀 보이잖아요. 사회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업을 많이 해요. 왜 이런 두 가지를 보냐면 저희는 협업이 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제가 뭐 항상 듣던 네네. 구글 인재상의 가장 핵심 가치라고 들었는데요. 협업. 네네네. 왜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냥 딱 말씀드리면 그 어벤져스 8명이 전부 헐크였다면 지구를 구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분들이 있어야 지구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능력치. 그래서 저희는 다이버시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캐릭터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오픈되어 있어야 되고 피드백을 잘 들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제뉴인해야 되고 서로 페이크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구글 팀의 네네. 회의 풍경에 좀 특별한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도 계속해서 개선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더 집중하고 있는 거는 그 yes and 룰 같은 게 있어요. 이게 Yes 뭐냐면 and and 룰. 이게 뭐냐면 네, 그리고 네, 무슨 그리고. 룰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도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의식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표님이 뭐 해는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지 뭐 이렇게 얘기를 누군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하죠?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그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틀린 얘기를 할 때, 뭔가 자기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할 때, 틀리다고 확신하는 얘기를 할 때, 뭔가 이건 틀린 얘기거나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그런 의견이 나왔을 그 때, 반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반대 얘기를 할 때 이게 금지입니다. 제 생각은 다른데요. 그거는 잘못된 데이터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관점이 잘못됐어요. 이런 얘기들이 금지예요. 심지어는 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뭐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금지를 하고 어떻게 하냐면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해가 서쪽에서 뜨고 동쪽으로 진대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해는 동쪽에서 뜨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회의 자체가 이걸 뭔가 촬영을 해서 나중에 보면은 바보들끼리 대화하는 것 같거든요. 정말 바보들끼리. 근데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아요. 엉뚱한 아이디어들이. 그리고 조직 내에서 공포감이 없어져요. 내가 잘못된 얘기 혹은
분석이 조금 어설픈 분석을 해도 우리 조직에서 나를 받아준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건강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왜 우리 팀 회의 시간에 나만 얘기하는지 알겠네요. 아, 네네. 그 발언 점유율도 중요합니다, 대표님. 발언 점유율이 진짜 중요해요. 발언 네네. 점유율이라는 거는 네. 누군가가 이 회의 시간에 계속 많이 말하는 거. 네. 아, 그걸 재요? 아, 그거를 제가 이제 전 직장에 있을 때는 제일 높은 분이 99%를 얘기하고 1%를 막 쪼개서 썼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 오전 회의만 해도 저희 이그제큐티브 임원 분이죠. 그분은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 1%. 왜냐면 얘기를 많이 하면은 마이너스인 거죠. 네, 그 디시전 메이커의 롤이 뭐냐면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 데이터들을 듣고 그 데이터를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여기 또 이어지는 게 조영민 매니저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들도 많이 네. 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은 조영민 매니저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야기거든요. 질문 중에 이런 거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아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잘하는 일인가요? 이렇게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질문.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지금 하는 일을 뭐 버려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사실 우리 청년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많고 첫 번째 사실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죠. 경험을 되게 다양하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저도 좋아하는 일, 제가 지금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고 잘 확신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 더 좋아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하는 일도 그거 기준으로 누가 평가를 하냐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잘한다고 했는데 또 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걸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두 개가 싱크가 딱 맞았을 때, 마리아주가 생겼을 때는 행복하실 거고요. 그래서 행복 KPI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 그리고 KPI. 네. 얼마나 나는 행복한가를 네. 그 지표를 측정하는 거군요. 네, 본인이 측정하셔서 그게 행복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이게 잘 맞아떨어진 거고, 그리고 그게 잘 안 맞아떨어진 상황이더라도 지금 막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게 과정이거든요. 저도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불혹의 나이에 그 과정을 밟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게 참 실망스러우실 텐데, 와, 저 나이가 돼도 계속 그 과정이구나라고 해서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끝이 없다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시고 오히려 약간 북극성 같은 걸 찍어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못 갑니다. 여기는 영원히 못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실은 영원히 못 가지만. 네, 근데 북쪽으로는 갈 수 있잖아요. 북극성을 그래서 하나 찍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예를 들면 공부해서 남줘 보자 뭐 이런 거 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북극성이다. 네,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그래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게 되고, 혹은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대표님이 저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셨을 때 요거를 저희 팀원분들한테 한번 공유를 드리려고 되게 집중도 있게 들어요. 대표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래서 이 그래서 되게 공손한 사람으로 저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그렇게 제 브랜딩도 되면서 맞아요. 대표님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더 집중해서 배우게 되고, 그래서 약간 북극성을 잘 찍으시면은 이런 거 센싱 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 날 제 행복 KPI는 이런 거거든요. 되게 속으로 약간 지금 나 되게 행복하다라고 이거를 하루에 한 번 정도 얘기해도 진짜 행복한 사람.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얘기하면 정말 굉장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스테이터스가 되도록 본인이 다양한 경험 해보시면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되게 막 고민이 조금 덜 하실 것 같아요. 예. 이런 북극성 방향성 얘기를 하니까 떠오르는 얘기는 우리 강연 중에 최근에 내가 만난 5명이 나다. 네네네네. 그 얘기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그 자기소개를 가끔 인터뷰 때 부탁드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되게 다 이렇게 비슷한 루틴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저희 팀원분들끼리 이제 소개를 어떻게 할 것 같나 서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자기가 어디서 들었대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만난 5명을 가지고 자기 관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유유상종이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누구 5명 그냥 부모님 뭐 이거 빼고 매일 만나는 분들 빼고 사람 빼고 예, 예. 자기가 어떤 의지를 발휘해서 만난 그렇죠. 그게 예. 누구냐? 예.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잘 한번 분석해 보시면 자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됩니다. 최근에 방문한 웹페이지 10개만 한번 보세요. 그러면 관심사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대표님 뵀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된 거고 이번 주에. 예. 세바시 유튜브 채널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성장하니까. 그렇죠. 세바시 보기만 하면 성장하니까. 하여튼 공복에 한 편씩 매일 세바시를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좋습니다. 이 그러는 가운데 지금부터 시작이 하는 저희 세바시 유튜브 멤버십으로 지금 방금 그렇네요. 세바시 프렌즈 등급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세바시 멤버십이 있거든요. 네네. 저도 멤버시잖아요. 그렇죠. 예, 멤버십이죠. 일정의 금액을 매달 지불해 주시면 저희가 유료 컨텐츠를 보여드리는 네네네. 너무 좋습니다. 멤버십 검색하셔서 커피 한 잔 여러분들도 아끼고. 그렇죠. 한 달에 5,000원부터 네. 6만 원짜리 회원도 있습니다. 6만 원. 본인이 6만 원짜리 회원이세요. 그런가요? 네. 네네. 그러니까 한 달에 6만 원 제가 신청한 것 같은데, 그렇죠? 다음 달도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정도면은 제가 사실 약소하죠. 받는 밸류에 비해서 컨텐츠가 엄청나기 거기에 때문에. 준하는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려고 네네네.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혹시 뭐 이렇게 자기 뭐 습관의 힘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네네네. 뭔가 자기가 떨어진 어떤 그런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또 일으켜 세우는 걸 우리가 루틴이나 리처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나요? 매일매일 하는 것? 저녁에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 전에 이불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이불킥을 한 날은 제가 그만큼 뭔가 부끄러운 일을 한 거죠. 밖에 나가서. 그리고 우리 뭐 팀원분들한테 헛소리를 했거나 이불킥을 하겠죠, 밤에. 아니면은 저의 매니저인 뭐 정인님한테 뭐 바보 같은 얘기를 했거나 점수를 잃을 일을 했거나 그런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 집에 들어가서 다시 그거를 끌어올려서 막 반성하고 성찰하고 이불킥을 하면은 제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가 루틴이라기보다는 오늘 이불킥을 해야 되게 성장하지 않은 날을 안 보냈구나. 여러분들 이불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 이불킥을 안 한 날은 약간 오늘 내가 되게 건조하게 보냈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부딪히고 실수를 해야지 이렇게 하루하루 성장하잖아요. 제가 부록에도 이렇게 지천명이 될 때까지 저는 성장을 하고 싶은데 그 이후에도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 이게 제 루틴인 것 같아요. 이불킥을 했냐 안 했냐 그게 바로 곧 성장 지표. 네네네. 이불킥을 지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네. 실제로 어떻게 하나요? 진짜 이불 걸어. 이불을 이렇게 양발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양발로 이렇게 합니다. 잠깐만. 이렇게 합니다. 양발로 이불킥을 하라. 네. 아주 독특한 방법입니다. 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완벽한 리더는 무엇인가요? 이런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이건 뭐 청년 대학생뿐만 아니라 실제로 리더들도 조금 들어볼 만한 질문 답변이 될 텐데요. 뭐 최수민 씨, 박규태 씨, 김민준 씨, 김민경 씨, 이도윤 씨 이런 부류의 질문을 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 그냥 제 자랑 잠깐 해도 되나요? 예. 네, 저희 만약에 지금 저희 팀원분들 중에 뭐 누군가 보고 계시면은 되게 많이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마 되게 오그라들으시겠지만 아무튼 제가 지지난주에 구글에서 아시아 태평양 최고의 그 팀 리더를 뽑는 거에서 뽑혔습니다. 그래서 구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구글러 최고의 중에 최고의 팀 리더. 근데 이걸 잠깐만. 이거 나중에 올라가죠. 그러면은 진짜 팀원분들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이거 팀원분들이 뽑아주신 거거든요. 몇 가지 뭐 기준이 있죠. 비즈니스 기준들을 통과한 여러 중에서 팀원분들이 뽑아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왜 뽑아주셨냐 자꾸 있습니까? 여쭤봤는데
좀 유저 프렌들리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원분들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리더십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조직에서 각자의 그 구성원들을 하나의 개인으로 바라볼 줄 아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더 노력을 하고 있고 제 멘토님이신 정희님, 해리스님을 보면서 그런 걸 배우거든요. 그 약간 그 두 분의 특성이 뭐냐면 이렇게 팀원분들을 엠파티라고 하죠. 공감을 가지고 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지. 그리고 목적을 얘기할 때 대의 명분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대의 명분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트리거 될지에 집중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네, 인디비주얼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시니까 팀원분들이 이 두 분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걸 어깨너머로 보고 약간 따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팀원분들하고 좀 그런 예를 들면 것들을 그런 하는 실제 것들. 대화의 한 조각을 한번 이렇게 사례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회사에서 웰빙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회사의 매출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코로나 상태에서 개인의 건강을 챙겨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지금 막 되게 리더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저희 팀에선 그런 걸 했거든요.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출 기준들이라든지 이런 목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퀴즈로 만들어서요. 그걸 퀴즈를 진행을 하면서 그 퀴즈 맞추신 분들한테 요가 매트, 폼롤러 뭐 이런 거를 주면서 그거를 사용하셔라 라고 하면서 그 두 마리를 이렇게 토끼를 잡는 거죠. 그냥 매출만 강조하는 조직도 있고 그냥 어떤 프레임워크만 강조하는 조직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케어링하는 것들을 이제 버무려서 같이 좀 공감을 얻어내고 더 집중도 있게 아 회사의 미션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더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하려는 노력, 그 노력은 사실은 리더나 어떤 중간 매니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훌륭한 얘기네요. 네. 저희도 많이 참고할 만한 얘기인데 네. 그렇게 그 최고의 팀 리더로 뽑히면 뭐 혹시 어떤 혜택 같은 건 있나요? 네. 세계 여행 뭐 이런 거 어떻게? 네, 여행이 그래서 안 되는구나 지금은. 네네 여행은 안 되는데 뭔가 이렇게 상금을 주시기도 하셔가지고 그 상금을 가지고 이제 지금 다 재택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어떻게 좀 재택하시면서 홈 트레이닝 많이 하시라고 수건 같은 거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팀원분들한테도 얼굴 그려서. 네네 그 얼굴 해가지고 재밌네. 드렸습니다. 팀원. 이 리더 그러면 최고의 리더십은 뭐 이렇게 조직의 성과나 성장도 중요하지만 네. 그 구성원의 네 개인에게 예, 집중해서 회사의 성과를 개인에게 개인화하여 전달을 해서 그들을 잘 트리거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조영민 매니저가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네. 사실은 이분의 용모를 안 본 상태에서 말로 설명하면은 좀 그죠? 조금 이렇게 나쁜 네.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밤에 뭐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요 이렇게 한 걸음 이렇게 피하시더라고요. 우리 시민분들이 시민의식이 매우 그쵸, 높으셔서 이거 이렇게 약간 본인을 다 이렇게 프로텍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음씩. 그리고 약간 외모 때문에 이렇게 맥주를 마시잖아요. 치맥을 하고 있으면은 치맥을 하다가 이제 화장실 가려고 잠깐 일어나서 이렇게 가는 찰나에 주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주문을 받으면은 제가 거기서 일하는 분인 줄 네, 알고. 근데 제가 갖다 드립니다. 그럼에도 그 유저 프렌들리 하기 위해서. 카인드하십니다. 네네, 그거 갖다 드려야죠. 그러면은 그 뭐 삼성에도 계셨고 네네네. 뭐 약간 회장님들도 많이 네, 만나잖아요. 몇 번 어떻게 뵀었죠. 보면 조금 좀 나이도 있으시고 네네. 보수적인 분들이신데 네, 조영민 매니저의 약간 이런 진보적인 이 외모, 용모, 네네네. 패션 네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회장님들은? 되게 다양하신데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더 좋아하셔서 기업 강연을 말씀 주셨을 때 그대로 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고요. 커피챗 할 때 제가 편하게 저희 구글은 이제 복장 규정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입고 있어라 뭐 이런 게 복장 규정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입고 있어라 다 입고 벗고 있어라.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아주 제너럴. 예, 그래서 뭐 반바지는 안 된다 뭐 그런- 이런 건데 여기는 무언가를 걸치고 있어. 네, 저희 전무님도 반바지 이제
엄청 자주 입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회장님이 약간 처음에 약간 놀라셨다가 우리 기업 강연할 때는 그대로 입고 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고 되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질문도 희동이란 분이 방금 주신 질문인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나요? 뭐 이렇게 좀 마지막 두 질문이 남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삼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 네, 대표님 있으세요? 있으셨잖아요. 왜요? 그거 왜요? 이게 지금 있으시잖아요. 조용민 시간이지 구범준 시간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 되게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가 있으셔서 저는 언제, 얘기 듣고 언제인데요? 되게 약간 뭔가 비즈니스화 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세바시에 대한 이야기. 네네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꼭 거기에 그걸 재료로 또 조용 매니저가 항상 좋은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2011년에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기획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뭐 여러 가지로 도전 상황이었습니다. 오프라인 상황에서 강연 자발적 신청 관객들을 모은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연자들이 네네.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이나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강연을 만든다는 것. 네네. 그리고 그게 획기적으로 짧다는 것. 뭐 이런 건 여러 가지 도전이었고요. 그래서 뭐 세바시 지금 우리 유튜브 채널로 보고 계신 이 세바시 그때부터 이게 지금 구독자들이 구독을 해 주셔서 네. 지금 뭐 한 80만 정도 되는 와 80만. 80만을 넘겼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덕분에 세바시가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뭐 그런 지점에서는 저는 PD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맡게 된 거죠.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을 기점으로 고전적인 PD의 생활, 예를 들면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가 네. 지금은 아까 북극성 같은 방향성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네네. 아니라 네네. 이야기로 세상을 네네.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사람. 이렇게 좀 업의 정의를 좀 다르게 하게 돼서 저도 그게 인생의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업의 정의를 새롭게 하신 거 그리고 스피노프 한 거 중에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가 또 뭐가 있나요? 사실 성공한 케이스라기보다도 뭐 성공을 향해 과정에 있는데 네네네. 뭐 그렇죠. 이 방송사에서는 프로그램이 회사 형태로 독립해서 나오게 된 게 네네. 몇 안 되는 케이스긴 한데 저희가 좀 일찍 그 모델을 2017년에 네네네. 한번 시험을 했고 네네. 사실 저희는 컨텐츠 스타트업인데 네네. 그래도 운 좋게 네네. 그래도 뭐 이렇게 뭐 흔히 데스밸리 뭐 이러잖아요. 네네네. 어려운 시기를 지나야 할 시기인데도 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쉽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사랑받으면서 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근데 그런 용기가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대표님 말씀 들을 때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 그거를 관철시키는 과정도 사실은 되게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가 들었을 때 너무 거기서 많은 걸 배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터닝 포인트는 매번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계속 변곡점을 만들어 가야지 계속 성장하니까요. 이게 계속 러닝 커브는 원래 이렇게 해서 세츄레이티드 되잖아요. 거기서 계속 변곡점을 만드셔야 되니까 중요한 건데 저는 구범준 대표님한테 배우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상황에 익스큐즈 하지 않는 거. 나는 여기 우리 멘티 분들 중에서 나는 와이파이가 느려 우리 집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내 노트북은 맥북이 아니야. 내 스마트폰으로는 그게 안 돼. 뭐 아니면은 뭐 내 주변에는 뭐 이게 없어. 이런 거에서 벗어난 상황을 트럼프하는 사람들이 터닝 포인트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제한된 상황을 내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네네. 이유로 된다든가 변명으로 되지 마라. 네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제 누구 채용을 하거나 그럴 때 이직을 하시는 이유 중에서 지금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좀 액티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 아이디어를 관철시키기가 어려워요.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래서 회사를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도 그러면 그분은 못 만들 거예요. 크리에이티브한 거를. 그래서 사실은 상황을 얘기를 할 때 상황을 재료로 쓰느냐 아니면 상황을 약간 배리어, 장애물로 쓰느냐에 따라서 터닝 포인트를 잘 만드시냐 못 만드시냐의 차이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 얘기하고 나서 네. 하신 얘기인데 네. 저한테 도움이 되네요. 아, 예, 배우 맞습니다. 너무 많이 배우고 상황을 있습니다. 네. 가지고 익스큐즈 하지 마라. 네, 네. 오늘 뭐 하여튼 저도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아, 쉽진 않죠. 네, 너무 어려워요. 매번의 상황들이 뭐 우리가 계속 좋은 상황만 만나는 게 네, 아니니까. 네. 엄청 하지만 탓하고 이 말을 있어요. 기억해내는 사람과 이 말을 듣고 기억해내는 사람과 또 이 말을 모르거나 잊어버리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맞아. 맞습니다. 또 그렇게 울림을 저에게 이런 울림을. 그 우리 둘이 무슨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세 번째 진짜 게스트를 좋다. 그러게요. 모셔서 예, 예. 이렇게 하면 참 좋겠네요. 그죠? 예. 몇 분이 떠오릅니다. 네. 그렇죠. 아무튼 예. 많이 모실 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아무튼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지금까지 해주셨고 네. 또 질문을 주셨던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만났던 우리 청년대 학생들 네.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채팅창에다가 소감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저희가 이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네, 네. 우리 청년 대학생들 혹은 뭐 20대들에게 네. 뭐 아직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약간 형으로서 네, 네. 오빠로서 형. 죄송합니다, 여러분. 전해주고 싶은 삼촌? 말씀. 네. 삼촌. 네, 네. 제 삼촌으로서. 조카들이 대학생이어서. 네, 좋습니다. 삼촌으로서 네, 네. 예, 삼촌이나 전해주고 작은 싶은 아버지 이야기가 뭐 있으면. 이런 거. 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 이제 운전하면서 오면서 두 가지 좀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뭐 세 가지로 얘기하지 멋있지만 저는 그걸 깨고 싶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모든 상황에서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오픈니스, 열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새로 입사하신 신입분을 뵈면서 리스닝에 대해서 어제 또 배웠고요. 경청이란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제 또 배웠고, 또 하나는 휘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생들이랑 대화하다가도 배웁니다. 진짜 완전히 이건 뭐야? 뭐 이런 거 물어보고서 막 듣는 그 반짝거리는 눈빛 있잖아요. 그거 잃어버렸었거든요, 저는. 뭔가를 새로운 거를 배울 때 그 반짝거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게 막 모든 상황에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가 되게 저는 중요한데 여러분들 본인이 잘 되셨으면 좋겠잖아요. 그거 이기적인 게 아니거든요.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성장하고 싶은 거, 저도 되게 성장하고 싶거든요, 계속. 근데 진짜 이기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싶은 사람, 정말 궁극의 이기적인 사람은 이타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스마트하게 이기적이면, 내가 성공하려면 이타적이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솔루션을 언젠가 깨닫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파워들이 다 중요하거든요. 자양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좀 이타적인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시면은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막 주변에서 도와주면서 이게 잘 되는 그런 바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락커펠러도 그랬고, 미국 역사를 보면은 빌 게이츠 때도 그랬고, 왜 그 시대에만 그렇게 부자들이 막 나왔을까요? 부가 물론 성공의 척도는 아닙니다. 다른 성공한 사람들도 행복이 성공이라면 그 행복은 왜 행복하냐면 주변에서 그 행복을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타적이어야지 최소한 성장하거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주변에 갖춰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타적이시고 그리고 오픈되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네. 우리 세바시의 슬로건으로 삼아도 좋을 말은. 네. 여기 우리 낭냄 가지 마세요. 세비어란 분은 내공이 엄청나신 듯. 당근 코올라프는 소름. 이건 소름. 극찬 아닙니까? 소름. 약간 추워서 그런데. 약간 외모 때문에 약간 아니, 이렇게 딱 쳐다보면 말씀의 인사이트가 너무 멋져서 소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되게 다 썸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60대 우리 줄리님은 60대 중반이신데 너무 큰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네. 이렇게 그죠? 감사합니다. 줄리님, 60대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자리였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말이 많아요. 이렇게. 지금 요거 하나 제가 멘티님들 뵈러 지금 회사 업무를 잠깐 두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여기 온 사이에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계신 용우님, 유라님,
회원님 상은님. 이용우님이 지금 돈을 저 용우입니다. 저는 저 영우군요. 네네. 예, 용우님, 이라님, 감사합니다. 회원님, 상은님, 근혜님, 강희님, 민지님 가셨지만 지원님, 혜미님, 네, 다 은지님, 휘근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정희님, 해리스님 존경합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오늘 대표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 네. 원래 이렇게 항상 내성적이라고 어디서 말 좀 해라 그러는데 이렇게 제가 되게 많이 말을 했네요. 목이 아프네요. 네. 내성적이 그게 쓸말만 해서 그래요. 쓸말만 한 사람들은 네. 말해도 돼요. 많이 말해도 돼요. 네, 오늘 여기 이렇게 해서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우리 세바시 강연자들 15분만 모셨던 아주 좋은 분들 그 나머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도 이렇게 많이 이런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때 같이 참여해주시고 지금은 혹시 저희 세바시 유튜브 채널에 구독하기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하게 해주시고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좋은 콘텐츠가 착착착착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 유튜브 앱으로 배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민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